안녕하세요. 300학원 영어선생 송학승입니다. 우리 300학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영어의 부분은 무엇일까? 독해는 왠지 많이 읽으면 될 것 같고 단어는 왠지 외우면 될 것 같은데 문법은 혼자가 모르면 혼자서는 당초에 문제를 풀어도 왜 틀리는지 혹은 왜 맞는지 조차 이해가 잘 되질 않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주는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지금은 올리고 있는 중이시라 차근차근 올라가지만 다 올라간 이후에는 궁금한 개념을 그냥 검색해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 개념인 품사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는 무엇일까요? 자,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그리고 글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문장과 그 다음에 글 안에 전달하고자 싶은 정보가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의 가장 기초 성분이 되는 것이 바로 단어인데 단어들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즉 생겨날 때부터 갖게 되는 성질과 특성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8가지로 나눠 놓은 것이 품사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명사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자, 여기 이 글자에서 명자가 무슨 명자일까요? 네, 이름 명자거든요. 사람한테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영어에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명자 들어가 있는 거는 명사밖에 없네요. 즉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는 아이라는 거죠. 흔히 그냥 물건이라든지 혹은 개념 혹은 사람, 장소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가장 기초 단위가 되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물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명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을 왜 자세하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명사라고 하는 아이가 영어 문법에서 중심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을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동사는 어떤 아이일까요? 동사? 네,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까진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누구의 동작을 나타내냐는 거죠. 말씀드렸죠? 명사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명사의 동작을 나타내주는 아이죠. 그러면 그 다음 거 형용사도 볼게요. 형용사는 뭘까요? 형용사, 꾸며주는 거, 수식해주는 거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누구를 꾸며주냐는 거죠. 형용사 중심인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사, 형용사가 자 명사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주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형용사, 즉 꾸며주고 있음으로써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오늘 할 일을 동사가 얘기해주고요. 사람이 오늘 입을 옷을 형용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일단 이 사람이 오늘 할 일과 입으로 다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부사는 뭐하는 아이일까요? 부사라고 하는 거 얘기 많이 듣는데 자 보통 반에도 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혹은 회장이 있고 그러면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원장, 부원장 이렇게 다 부자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렇게 부자가 붙는 부반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일까요? 반장과 회장을 보조해주는 즉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마찬가지로 부자가 그 도와줄 부, 즉 보조 부자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아이인데 그럼 누굴 보조해줄까요? 자 여기서의 중심을 설명해주는 아이들은 동사와 형용사로 다 나와 있어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아이들을 보조해주는 것이 바로 부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의 동작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명사를 더 잘 꾸며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부사가 부사 자신을 또 꾸며주는 것을 도와주면서 부사는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부사 다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구인 거예요. 수식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보조를 해주는 아이니까 함부로 주인공한테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부사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명사를 수식해주지는 못한다. 왜? 명사를 꾸며주는 건 이미 동작 꾸며주는 거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만, 즉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조만 해준 애를 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장이라든지 혹은 문법에서 쓰이는 주요 성분들이고요. 주요 품사들이고요. 이 나머지 4개들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되겠죠. 일단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갈게요. 감탄사는 무엇일까요? 감탄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헐, 대박, 와우, 뭐 이따위 것들이죠.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전달을 하고 있는데 수험생활 그리고 실험생활에서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일단 수험생활할 때는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러면 대명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대자가 중요한 거죠. 큰 대자 아니에요. 대신할 대자로서 명사가 대신해주는, 즉 명사를 대신해주는 명사를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들 알고 있어요. 근데 개념이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거지. 사람 대신해줄 때는 뭐 써요? 남자면은 he, 여자면은 she, 여러 명이면 we나 they, 물건이면 it이나 they 쓰고 그 다음에 this, that 이런 거 같은 것이 바로 대명사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궁금해하는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개념인데요. 이 두 개의 차이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이름만 보아도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접속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뭐 하는 애일 것 같아요? 뭐 하는 애일 것 같아요? 접속을 시켜준 애 같죠? 무엇을 접속시켜줄까요? 바로 문장과 문장을 이렇게 접속시켜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더하기 표시가 바로 즉 접속사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누가 와요? 문장이 오죠. 자, 문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즉 주어하고 동사가 항상 반드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전치사는 이 전자, 얘도 이름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한자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다 이름에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전치사, 전자가 앞전자고요. 치자는 위치할 때 쓰는 그 한자 치자거든요. 그래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가 전치사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부터 말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누구 앞에 있겠어요? 자, 영어 문법에서 중심이 되는 건 명사라고 했습니다. 즉 얘도 이름이 늘 명사 앞에 오는 아이기 때문에 전치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뭘까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누가 올까요? 네, 그렇죠. 명사가 오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되냐? 얘는 접속사 뒤에 문장, 즉 주어 동사가 오게 되고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부터 주어 동사 이렇게 묶인 것을 흔히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치사와 명사로 해서 묶이게 되는 것을 보통 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구하고 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방금 얘기 나왔죠? 절이라고 하는 거나 구라고 하는 거나 공통적인 거는 접속사,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 때, 한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를 구와 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접속사와 함께 주어 동사, 즉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절이고요. 문장이 없이 그냥 일반 명사나 혹은 수식어구로서 하나의 묶음을 나타내주게 되면은 그거는 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주요한 품사가 되겠고 요 나머지 품사들을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자, 품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초 개념인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품사를 알고 있다고 하면 영어 문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그 품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영어 문법의 거의 반 이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했었던 얘기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명사가 중심이라고 했었죠. 명사가 중심에 딱 서서 이 명사가 하는 행동을 동사가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가 어떤 명사인지를 형용사가 설명해주고 꾸며주고 있는 거죠. 즉 동사와 형용사로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것이 문장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말을 하고자 하는, 즉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사라는 애는 뭐였어요?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명사를 설명해주고 명사를 설명해주는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애가 바로 보조해주는 부사인 거죠.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더 잘 꾸며주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부사가 부사 자신을 꾸며주면서 의미 전달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순수 도와주는 아이인 거예요. 도와주기만 하는 아이니까 자,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얘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영화 촬영 장소 같은 데 가면 주연 배우가 있고 혹은 조연 배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도와주는 스텝이라든지 혹은 뭐 엑스트라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분들이 함부로 주인공인 주연한테 가서 감내나라 배내나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한 개념에서 그러한 논리에서 마찬가지로 부사는 중심인 명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했었던 접속사하고 전치사의 얘기를 해볼게요. 접속사는 뒤에, 즉 문장이랑 문장을 접속해주는 아이기 때문에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오겠죠. 이러한 것을 절이라고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는 누가 온다고 했어요? 즉 명사가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 즉 이거가 이만큼이 하나의 구로서 의미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이것을 줄여서 전명구 이렇게 표현해서 전명구라고 하는 것은 글자가 짧았네요. 순수 수식어구로서 늘상 수식만 해주는 아이고 다음 시간에 설명한 문장 성분에서 이 아이들이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업한 거 이해 가셨나요? 오늘 수업한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가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 진행되는 영어 문법 개념 설명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대충 가벼이 여기면서 치부하지 말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머릿속에 가다듬으면 앞으로 수업 진행하거나 이럴 때 듣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으로서 품사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